in every single morning. 수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다가 이제 거의 3박 4일 만에 복귀를 했죠. 오늘 새벽에 사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막판에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마감 브리핑 내용 보시고요. 오늘 미국이 이제 월요일장 휴장했다가 화요일날 장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간단 명료하게 글로벌 탑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쉬고 왔으니까 피로 회복은 잘 했고 또 지난주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이 우려만으로도 상당히 피로했었는데 메모리얼 데이 이제 하루 쉬고 오면서 피로 회복을 했지만 개장 초에만 열심히 힘을 내고 장 막판에는 조금 뒷심이 부족했다. 앞에 헤드라인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게 나왔지만 결국은 이렇게 지표가 또 너무 좋으면 이게 무역 협상 당장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협상을 또 지연시킬까봐 장 후반에 가서는 호재가 약간 상승세를 제한하는 또 거래량을 줄이는 이런 악재로 돌변했다고 해요. 오늘 같은 날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는 또 하락을 해가지고 장단기 국채 금리 갖고 항상 그 리세션을 얘기하는 금리 차 앵무새들은 리세션이 온다 또 이렇게 떠들기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지수 얼마나 좋았나 한번 일단 살펴보겠는데요. 솔직히 이것도 좀 우리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인데 이게 우리 소비 심리 지수는 지금 6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어제 내려앉았다고 뉴스를 보았는데 미국은 또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 과연 어느 나라 주식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어떤 해석은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요. 어쨌든 5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34.1로 상당히 지수 자체도 높았지만 예상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그때도 서프라이즈였는데 그때 이후로 5개월 만에 또 최고치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근데 이제 월가에 대해서는 역시 고용이 버텨주는 한 소비와 미국 경제는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고 또 이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해서 이게 실물 경제에 녹아들기 전에 지표를 이제 조사한 거라 그 기간이 조금 맹점이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월가가 연준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조치를 얻어내고 싶을 때는 항상 지표 호조를 악재로 거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지금도 이제 약간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리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또 슬슬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경제 지표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솔직히 조금 시차가 있어요. 보통 경제 지표가 앞에 보신 컨퍼런스 보드처럼 최소 2주에서 길게 한 2달까지 지연인데 이 경우는 2달 지연된 3월 지표가 나온 건데요. 상승세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3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 오르는데 그쳤고요. 그다음에 YOY 연율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올랐는데 이거는 2012년 8월 이후 가장 낮았던 연간 집값 상승률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봤을 때는 뭐 0.1% 증가면 뭐 집값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겠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였던 2.8% 상승에 못 미친 동시에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낮았던 상승률이었다. 하지만 이 케이스 실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금리, 모기지 금리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택 가격까지 상승세가 조금 제한된다면 당연히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죠. 기저 효과 내지는 대기 수요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곧 다시 이런 환경에서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 진작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이 이제는 지겹게까지 느껴질 정도인데 어제 우리나라 이제 장 막판 매도세에 대해서 MSCI 지수의 리밸런싱 때문에 중국 비중 확대, 우리나라 비중 축소, 크게는 2조까지 매도세가 나올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뭐 5월장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큰 혼란 없이 잘 버텨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마켓워치에서도 좀 바라본 거는 5월장은 기관들의 어떤 리밸런싱 계절이다. 보통 이제 목욕탕도 내부 수리할 때 여름 휴가철 이럴 때 사람들 없을 때 하고 미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들도 7월 말에서 8월 초 이때 이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일괄 다 휴가 기간인데 그때 이제 공장 리모델링 같은 거 하는데 이것도 역시 증시는 5월이 이제 휴가 기간이니까 이때 리밸런싱을 한다. 그래서 89년도 이후를 보면은 주식보다 채권이 4% 이상 아웃퍼폼을 했고 그렇다고 주식은 마이너스였던 건 아니고 주식도 한 2% 정도 상승세를 기록하긴 했었다. 이렇게 보네요. 그다음에 월가의 이제 큰형님이라고도 하고 한때 재무장관 후보로까지 하마평이 올랐는데 그게 또 이제 자작극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던 JP모간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오늘 한 포럼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는 무역 분쟁이 투자 업계에도 체감되는 현실화될 수 있는 이펙트를 줄 때가 됐다. 활동과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현실화 직전에 있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와 백악관을 압박했는데 여기에 대한 백악관이나 트럼프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대로 오늘 미국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자산 수요를 대표하는 클래스의 자산이 몰렸고 앞에 보신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이제는 약간 방어적이면서도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날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현실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마침 또 오늘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성공적이었어요. 총 410억 달러 규모로 2.065%에 낙찰돼서 기대 이상이었고 이게 지난 4월에 2.3%대 낙찰 금리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금리는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었다고 해요. 응찰률은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가들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서 아직 안 돌아오고 하루 더 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채를 판다고 협박하는 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니네가 팔면 받아줄 사람은 더더욱 많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P통신 보시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관광객의 숫자가 15년 만에 첫 감소를 했다고 AP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건 이제 연 단위로 나온 건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7% 줄어서 2003년 이후 최초의 감소세였고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의 서막은 작년 연말부터 올랐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글로벌 증시 꺾이면서 중국도 금융시장 불안이 컸었죠. 그래서 관세, 반미 정서 그리고 중국 경제 불안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반미 정서 때문에 미국을 안 간다면 찾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반사이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캐나다나 호주로 갈 것 같아서 이거는 기대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제 게임족들과 청소년들을 낙담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도 질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저를 비롯해가지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환자냐 아프니까 청춘이라더니 이제는 게임하면 환자라고까지 얘기하냐 뭐 이건데 문제는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에 있어서 게임 디스오더라는 이제 원어 표현을 썼는데 여기 말하는 그 디스오더가 정신분열증이 있잖아요. 그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요즘 살인도 일어나고 막 그 지경인데 멘탈리 디스오더를 정신분열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오더라는 표현이 너무 심했다. 게임하다가 디스오더가 나는 게 뭐냐.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특히 가상현실 게임 이용자가 20억 명이고 앞으로 2년 뒤에는 27억 명까지 달할 것으로 지구촌 인구의 거의 5분의 한 3 정도가 5분의 2 되겠구나. 이렇게 해당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 뭐 환자의 어떤 환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왕증이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거고요. 하여튼 근데 솔직히 저는 레이시즘이 없습니다만 꼭 이렇게 안 좋은 거 나올 때는 민종이나 이런 게 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역대 최대 흥행과 많은 진짜 짤을 남겼던 미일 정상회담이 마침내 종료가 됐고요. 우리 지금 뭐 외교부 그 통화 내용 그 유출 가지고 막 시끄러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온 김에
한국도 잠깐 들러달라는 이 통화 내용 때문에 지금 우리 외교가가 시끄러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직항으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뭐 어디 경유해서 비행기 싹스를 아끼려고 하지는 당연히 않을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 무슨 해프닝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자위대 창설 연호 같기도 하고 뭐 한데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해줬다. 사실은 니온 게이자의 표현이지만 저는 이게 솔직히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일 관계를 생각하고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어쨌든 치카라 니유루 A와 평화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다 뭐 이거고 미국 대통령 최초로 자위대 함정의 승선을 하는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나라가 피 터지게 세계 대전에서 싸우고 서로 국민을 죽이고 막 핵폭탄 떨어뜨리고 이랬던 나라인데 과거에 적국 함대에 승선을 했다. 역사적인 의미가 좀 또 있었다고 하고 결국 트럼프가 여기서 한 평화도 힘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북한하고 중국을 겨냥해서 미일 동맹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 양대 구도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는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봤을 때 뭐 한 3보 후퇴 후에 1보 정도 전진해 놓은 상황인데 오늘 외국인들의 투심은 어떨까요? 월가 인터뷰 통해서 현지 전문가들의 생생한 투심을 측정해 보겠습니다.